올해 집값은 어떻게 될까요? 사람들은 미래의 집값을 어떤 방법으로 예측할까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지만 조금 멋있게 분석하려면 데이터를 뒤적이는 척도 해야죠. 가장 보편적으로 활용되는 게 입주 물량입니다. 자, 원래 집코마을에 집은 세 채고 흥부는 5마리였어요. 집이 모자라니까 부르는 게 값이었단 말이죠. 근데 두 채가 더 지어진다면 어떤가요? 수요와 공급이 맞아 떨어지면서 적어도 집이 한정판이라서 비싸게 부르는 일은 줄겠죠. 라고 생각하지만 그 집도 다 넓을 거예요. 어쨌든 가격이라는 거는 다른 요인들 때문에 비싸질 수도 있습니다만 기본적인 원리는 이렇다는 겁니다. 그래도 매매는 가격의 미래의 가치가 반영되는데 전세는 어차피 미래의 내 집이 아니잖아요. 2년 뒤, 4년 뒤에 나올 집이기 때문에 언제나 현재의 가치만 반영되고 그래서 수급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런 입주 물량 어디서 보죠? 청약홈 들어가서 청약 소통방 입주 정보 누르면 이렇게 지역별로 요약되어 있는데 노란색 첨부 파일 다운로드를 눌러보자고요. 이렇게 월별, 단지별 가구 수를 추릴 수 있습니다. 그럼 올커니 언제부터 집이 모자라겠구나. 강태공처럼 세월을 기다릴 수도 있는 거죠. 여러분들이 말하는 대로 무릎에 사서 어깨에 팔 수 있다는 거예요. 무릎인 줄 알았지만요. 자, 근데 복잡한 부동산 시장이 입주 물량 하나로만 설명되는 건 아닙니다. 우리가 봐야 할 통계는 엄청 많습니다. 문제는 통계누리, 부동산원 뭐 다 흩어져 있어요. 그래서 한경이 하나로 모았습니다. 어딘지는 이따 가르쳐 드릴게요. 아이 뭐 별거 아니에요. 그냥 사람 갈아 넣으면 되던데. 자, 입주 물량만큼 많이 보는 통계죠. 인허가. 인허가는 사업 계획에 대한 승인을 받은 물량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아까 입주, 준공 물량이 상 위에 차려진 회 한 접시라고 한다면 인허가는 이제 막 잡아둔 단계의 물고기입니다. 언제 회를 뜰지 누가 먼저 횟감이 될지 알 수 없어요. 하지만 우리 횟집 어항에 있습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그래프를 볼까요? 한경에서 실시간으로 다 끌어오고 있는 겁니다. 인허가 물량이 점점 줄고 있죠. 이러다 집이 모자라는 거 아니야? 횟감용으로 잡아들이는 물고기들이 줄고 있으니까 언젠가는 손님상에 회도 못 내놓겠다 얘기가 나오는 게 이런 이유에서입니다. 통상 인허가는 앞으로 5년 뒤에 준공 물량이라고 보기도 해요. 참고로 그래프 아래의 바를 움직여 보면은 이렇게 시계열 범위를 조정해서 역사적으로 어느 정도 수준인지 비교해 볼 수도 있어요. 그리고 지역별로도 보실 수 있습니다. 서울 한번 볼까요? 아무 말도 안 하겠습니다. 다음은 착공 물량입니다. 인허가가 잡아둔 물고기였다면 착공은 주문 들어온 메뉴예요. 회 떠서 나가기만 하면 됩니다. 보통 1000가구 정도 아파트를 기준으로 2년 반 정도면 다 짓는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24년 11월 착공 물량은 27년 5, 6월에 준공, 입주 물량이 될 가능성이 높은 거죠. 서울 착공 한번 보세요. 요즘 지어지는 단지들이 22, 23년 4월 뜬 아파트거든요. 근데 24년 한 해의 착공이 얼마였는지 감안한다면 기간을 어울로 선택해보면은 지금이 역사적 최저 수준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근데 또 이런 거 다루면은 역시 토건적폐, 집값 올리라는 거 보소 하시는데 그냥 우리 서비스 자랑하려고 하는 거예요. 자, 준공은 어떤 개념인지 이제 아시죠? 손님상에 나간 회가 몇 접시냐 이겁니다. 물고기 잡아서 주문 받아서 실제로 회 뜬 물량. 참고로 여기에는 민간과 공공이 모두 합쳐져 있어서 여러분이 체감하는 숫자와 온도가 조금 다를 수 있어요. 여기까지는 그냥 인터넷 좀 뒤지면 볼 수 있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실 것 같아서 이런 것도 모아봤습니다. 아파트 평균 분양 가격입니다. 허그에서 분양 보증을 독점 수행하니까 자료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걸 보기 쉽게 시계열로 퍼뜨려봤어요. 그리고 지역별로 퍼뜨려봤어요. 서울 얼마입니까? 제곱미터당 1333만 7천원이면은 우리가 말하는 3.3제곱미터당 4,400만원입니다. 언제부터 이렇게 올랐나요? 24년 초부터 미친듯이 올랐네요. 역사적 시계열로 보자면 이런 그래프 기울기가 나옵니다. 이번에는 미분양. 우리가 얼마 전에 겪었던 금리 인상기, 집값 하락기 그 시절에 확 늘었습니다. 길게 보면은 2008년 금융위기 이후에 가장 폭발적으로 늘었고 여기 노란선 보이시나요? 전년 동기 대비 증가율을 말하는 건데 완전 차트 뚫고 나오겠네요. 자, 미분양은 대구의 상황을 봐야죠. 갭 투자가 왕성하던 21년 3월에 153가구 뿐이었는데 23년 2월 미분양은 14,000가구. 불과 2년 만에 일어난 일입니다. 자, 다시 앞으로 들어갈까요? 인허가 통계로 가서 대구를 볼게요. 요즘은 인허가가 없죠. 하면 자폭이니까요. 근데 예전에는 왕창해졌습니다. 건설사들 사이에서는 대구시의 정비사업 인허가가 제일 후하다는 말까지 나왔을 정도예요. 이번에는 대구의 아파트 준공을 역사적 시기열로 보면요. 아까 미분양이 확 늘었던 22, 23년 기간 입주 물량도 예년에 비해서 확 늘어납니다. 시장 상황이 안 좋아진 것도 있지만 수급이 깨지는 시점이었던 거죠. 이런 시장 심리를 판단하는 데 중요한 지표가 바로 거래량이죠. 아파트 매매 거래 현황 볼까요? 지금이 어느 정도로 곤두박질 쳤다는 건지 감이 오시죠? 더 긴 기간으로 비교를 하자면 2006년 실거래 신고가 의무화된 이후에 손에 꼽을 정도로 거래량이 적은 시기입니다. 물론 몇 년 전에 무서운 하락장이 진짜 거래 가뭄이었고요.
자, 서울을 눌러보면은 여름에 피크 찍고 가라앉고 있는 게 눈에 잘 들어옵니다. 주담대가 얼마나 늘고 있는지도 보자고요. 뭐 언제나 늘고 있겠지만 추세와 기울기를 확인할 수 있어요. 참고로 이렇게 한은에서 공표하는 주담대는 일반적인 주택담보대출과 전세대출을 합친 수치이고 여기서 전세대출만을 한은이 따로 공표하지는 않아요. 이번에는 모두가 궁금해하실 주담대 금리입니다. 아니 연 2%대 시절이 있긴 했어? 영원할 줄 알았지만 있긴 했었죠. 바로 곡소리가 나는 미시령 언덕길이 등장했지만요. 근데 대출 싸게 잘 나온다고 다 좋은 건 아니고요. 빌려간 사람들이 제대로 갚고 있는지, 밀리다가 타경, 경매 맞고 있는 건 아닌지도 봐야 됩니다. 이제 금융 탭에서 가계대출 연체 잔액을 확인하면요. 연체된 대출이 그닥 줄지 않고 있어요. 다만 연체율을 보자면 소폭 떨어지는 추세가 나타납니다. 자, 어떤가요? 여기저기 흩어진 데이터를 클릭 한두 변으로 간편하게 원하는 지역, 기간별로 그리고 깔끔하게 볼 수 있죠. 한경 에이셀의 빅파이낸스에 구현된 서비스입니다. 저는 그냥 건설 관련된 챕터만 보여드려서 그런데 증시나 기업 분석 관련한 데이터도 많고 신용카드 소비 분석을 눌러보시면요. 요즘 인테리어 업체들 매출이 늘고 있는지 줄고 있는지 업종별 트렌드는 어떤지 기업 단위로는 어떤지 다 분석해 볼 수 있습니다. 수익형 부동산이나 혹은 다른 재테크에 활용할 수 있겠죠. 여러분들 오늘 보신 데이터는 앞으로 종종 지코노미에 활용하고 또 재미있는 숫자가 있으면 들고 오겠습니다. 그럼 이만 총총.